이문정 동부지검장하고 근무를 같이 해보신 적 있으세요? 네, 저는 법무부에서 같이 근무했어요. 기수는 어떻게 되시죠? 저보다 1년 먼저 들어왔죠. 선배시죠? 네, 선배라고 하기 좀 부끄럽죠, 사실은. 뭐 일을 했어야 선배지. 맨날 SNS만 하는데 이 일한 시간으로 하면 제가 훨씬 한 서너 배는 되죠. 저한테 선배라고 불러야죠. 취임하고요. 그 다음날 또 SNS에 글을 올렸더라고요. 검찰 장례식을 치르겠다. 본인이 장의사가 되겠다. 이런 글을 올렸어요. 굉장히 오만한 얘기고 잘못된 얘기예요. 동부지검장 맡았으면 현장에 어떤 범죄들이 지금 많이 있고 그걸 어떻게 잡을지를 고민해야지. 그 미제 사건이 SNS 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동부지검장이. 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왜냐면 검찰 출신이시니까 이문정 동부지검장하고 근무를 같이 해보신 적 있으세요? 네, 저는 법무부에서 같이 근무했습니다. 기수는 어떻게 되시죠? 저보다 1년 먼저 들어왔죠. 선배시죠? 네. 이문정 검사장이. 제가 선배라고 하기 좀 부끄럽죠, 사실은. 뭐 일을 했어야 선배죠. 맨날 SNS만 하는데 안 그렇습니까? 저도 되게 겸손한 사람인데 솔직히 선배라는 호칭 안 붙죠. 이 일한 시간으로 하면 제가 훨씬 한 서너 배는 되죠. 저한테 선배라고 불러야죠. 네. 아니 저도 맨날 SNS 한 시간만 빼면은 검사 경력 몇 년 안 될 겁니다. 저도 이문정 검사장이 수사하는 거를 못 봤습니다. 저도 법도팀장하면서. 네. 네, 저도 못 봤어요. 뭘 수사를 했는지. 제가 걸 일이 없었어요. 제가 요새 페이스북으로 이제 정치인이 됐으니까 페이스북으로 메시지를 내잖아요. 저는 공무원 생활할 때 20몇 년 했는데 한 번도 페이스북 안 했습니다. 일할 시간에 국민이 세금 주는데 일해야지 본인이 페이스북 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솔직히.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프로스에도 엄청 글을 많이 썼었는데 근데 이거 나 유치해서 읽어주지 못하겠어요. 솔직히. 너무 유치해. 사실 아니 그 생각이 다른 거를 떠나가지고 너무 오글거려가지고. 아니 근데 본인이 근데 그 지검장 취임하고요. 그 다음날 또 SNS에 글을 올렸더라고요. 올렸는데 검찰 장례식을 치르겠다. 그리고 본인이 장의사가 되겠다. 이런 글을 올렸어요. 굉장히 오만한 얘기고 잘못된 얘기예요. 본인이 동부지검장이면 동부지검의 현재 역할은 뭡니까? 법이 바뀌기 전에는 동부지검의 관할이 있잖아요. 그 일 열심히 해야죠. 그 관할에서 수사와 재판을 정확히 해서 범죄자를 가려주고 억울한 사람 없도록 만들고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자기 밑에서 수사할 사람들한테 내가 니네 장례 치러주러 왔으니까 이제 수사권 없어지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 이거잖아요. 이게 뭔 소리입니까 그게?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은 전투에 나가는 현장 지휘관이 어차피 우리 곧 있다가 없어질 거야. 적국에 그냥 항복할 거니까 총알 좀 아껴놔 이런 거랑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일하지 그런 마. 현장 지휘관이 나중에 진짜 분리해서 국가 간 협상해서 휴전하면 휴전하는 거지. 휴전하는 바로 30초 전에도 총을 쏘는 게 현장 지휘관 아닙니까? 근데 동부지검장 맡았으면 그 큰 관할 지역에 치안의 어떻게 보면 최고 책임자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죠. 거기서 물렁하게 수사하면은 치안 금방 나빠져요. 아니 그 동부지검이 또 얼마나 많은 지역을 관할합니까? 거기에 또 얼마나 또 범죄들이 많고. 현장 파악해서 현장에 어떤 범죄들이 지금 많이 있고 그걸 어떻게 잡을지를 고민해야지. 그 미제 사건이 SNS 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동부지검장이. 그리고 장례식을 치러준다는요. 본인이 장의사라니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첫 일성이. 그러니까요. 그리고 전 궁금한 게 있는데 제가 제보를 받은 게 있는데 그 지검장에게 관사가 나오는 모양인데 보통 지검장들이 관사를 안 쓴다고 하더라고요. 네, 서울이니까요. 네. 예, 안 쓰는데 그래서 독신자 검사들 그리고 초년 검사들을 위해서 관사를 내주는 모양인데 부득불 본인이 쓰겠다고 한답니다. 네. 뭐 그런 거 얘기하면 뭐 끝이 없고요. 네. 뭐 관사에서 좀 또 SNS 열심히 하시겠네요 보니까. 네. 또 관사도 다 국민 세금이잖아요. 네. 민주당에서 맨날 검찰 관사 쓰는 거 가지고 뭐라고 하잖아요. 네. 근데 본인은 그럼 민주당 맨날 증인으로 나와가지고 국회에서 얘기했으면은 그 관사 얘기했을 때 다 들었을 거거든요. 네. 근데 본인 완전 내로남불이죠 관사를 쓴다면은. 그리고 여러 가지 뭐 제보가 많은데, 그러니까 이만큼 신망을 못 얻어요. 그러니까 임명된 지 취임한 지 얼마가 되지도 않았는데 지금 뭐 제보 들어오는 게 지금 엄청납니다. 무슨 후배 검사가 아시아 신탁 회장 아들인데
그 논문 표절 징계를 무마해주고 뭐 이런 얘기부터 뭐 다른 거 다 떠나서 검사도 실력이 있어야 돼요. 예, 그러려면은 국민 월급 받는 동안은 열심히 해야 됩니다. 장의사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전문성을 쌓으려면은 진짜 일 너무너무 열심히 해야 되거든요. 근데 맨날 그냥 입으로 검찰 망해라 뭐 그렇게 얘기하고 그거 그나마도 정치 성향이잖아요. 그러니까 정치 성향을 그렇게 드러낼 정도면 정치를 하는 게 맞죠. 그게 정당하고 너무 비겁한 행동이에요. 공직에 탈을 쓰고 왜 이렇게 정치적으로 합니까? 검찰의 제일 중요한 덕목이 정치적 중립인데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자, 김문정은 급이 안 되는데 제가 너무 오래 얘기를 했네요. 네. 네. 저도 그냥 간단하게 여쭤보려고 솔직히 했는데 정말 저도 이렇게 아우 저 진짜 별로입니다. 네. 저는 다행입니다. 이분을 모르는 게 저에게 큰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안 됐습니다. 네. 이분하고 같이 근무를 하게 했었다는 게 좀 안 됐다고 생각하고 위로합니다. 예. 자, 오늘도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자, 이제 정성호 정무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18일인가요? 네. 18일인가요? 네. 네. 그날 또 활약을 부탁드리고요. 또 법무부 장관 후보자도 무슨 딴 거 관련해서 무슨 뭐 얘기가 있는 모양이던데. 네, 그게 저도 그 중앙일보에 보도가 나왔는데요. 네. 민통선, 그러니까 민간 통제선 안쪽 구역의 땅을 샀다라고 하는데 본인 해명은 그런 겁니다. 의뢰인이 조상 땅 찾기 소송을 해주다 보니까 사게 됐다는 건데 네. 사실 의뢰인으로부터 땅을 사는 경우는 좀 드물거든요. 네. 그러니까 솔직히 그 왜 민간 통제선까지 샀는지를 모르겠어요. 통일을 대비했나요? 그러니까 이게 누가 보더라도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일성이 그거 아닙니까? 부동산은 투기 수단을 넘어서서 투자 수단도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기조고 그래서 집값이 안정돼야 되고 부동산 투기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데 제가 제일 이번 후보자들 중에 제일 문제가 다 부동산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완전 내로남불 이슈에 딱 걸려 있어요. 제가 제일 특이하게 생각했던 게 외교부 장관 후보자 조연. 조연. 예. 다른 것 다 떠나서 도로에 투자한 게 너무 웃겨요. 길바닥이라도 좀 표현합니다. 예, 길바닥을 사시더라고요. 아니 도로를 살 수 있다는 것 자체로 저는 처음 알았어요. 제가 저도 변호사 출신이니까 뭐 간접적인 사회 경험이 많은데 도로를 매입해서 도로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을 처음 본 거예요. 한남동에 도로를 사서 10억 원을 버는 거잖아요. 윈드폴. 네. 횡재를 했다. 네. 근데 횡재가 아니죠. 그거는 도로를 사는 행위 자체가 투기성 행위죠. 네. 투기가 성공했다는 의미의 행재인 것이지 네. 가만히 있는데 누가 돈을 주나요? 네. 그러니까 투기성 거래를 한 것이어서 도로에 투자한다든지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이 안 하는 것을 하는 게 내로남불이거든요. 민통선도 마찬가지로 일반 국민들 민통선 누가 삽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게 좀 갸우뚱하는 측면이 있는 거고 또 농지들이 정말 그래요. 우리는 농지에 대해서는 예전에 이제 소작농의 이제 역사적 경험도 있고 그 농지와 관련돼서는 우리나라 국민의 특별한 감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식량 안보도 중요하지만 농지에 대해서는 직접 농사 짓는 사람들에 대한 존중과 리스펙이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직접 농사를 짓는 사람만 농지를 보유하라는 것이죠. 법에 명백히 되어 있고 직접 농사를 지으면 직불금이라고 해서 농사 짓는 것에 대한 것을 하는데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남편은 인천에서 의사를 하고 있는데 평창 가가지고 평창 가서 땅을 1,600평 사서 직접 농사를 지었다라고 하거든요. 그랬을 리가 없죠. 그 자체로 위법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서울의 대기업에 근무했던 한성숙 후보자 같은 경우에도 그 대표를 하고 있는 시기에 그 바쁜 시기에 양평군에 있는 토지를 또 농지를 550평을 샀어요. 네. 그러니까 거기도 직접 농사 550평 어떻게 짓습니까? 텃밭은 모르겠어요. 농사 550평 지으려면 하루 종일 거기서 농사 지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게 가능하겠느냐고요. 그리고 정동영 후보자 배우자도 너무 극심해요. 정동영 후보자도 태양광 사업을 하기 위해 가지고 농지를 사야 되잖아요. 근데 농지는 직접 작용을 해야 되고 작용하려 그러면 서울에 주소지가 있으면서 전라도에 있는 농지를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농지를 파는 그 농부의 집 주소에다가 본인이 전입을 해서 그래서 그 지역의 주민이 된 다음에 그 농지를 산 거예요. 그럼 농지를 사고 판 사람이 같은 집에 살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정동영 배우자가 왜 땅 농지를 판 그 농부랑 같은 집에서 거주를 합니까? 가족이 아닌데. 가족이 아닌데. 네.
그게 위장전입이 너무 명백하고 그리고 구윤철 기재부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에도 315km 떨어진 호남에 네, 호남에다가 농지를 또 샀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315km면 차량으로 갔을 때 4시간 4시간 반 걸리는데 그거 왔다 갔다 하면서 농사 지었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예전에 농지 관련해서 고위공직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부동산 투기 수단으로 쓰면서 이것들이 많이 문제가 됐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그 당시에 그렇게 반칙했던 사람들은 공직에 안 쓴 겁니다. 그래서 인사검증을 하면 그런 사람들이 꽤 많이 나와요. 그 당시에 시대 상황에서 좀 촘촘하게 지금 같으면 지금 공무원한테 그렇게 하라면 안 하죠. 그렇죠. 뻔히 걸릴 거 아니까. 네. 그 당시에는 인사검증 그 제도도 좀 완비가 안 돼 있었고 그렇게 해도 누군가 뭐 인터넷이 발달한 것도 아니고 잘 몰랐어요 국민들이. 그러니까 고위공직자나 이런 사람들도 그냥 돈벌이 수단으로 그렇게 해왔던 거고 그게 완전 내로남불처럼 그렇게 해왔던 건데 그런 삶을 살아왔던 공직자는 인사검증에 걸리면 애초에 탈락입니다. 탈락시켜요. 근데 농지법을 위반한 사람이 1004각에서 4명이 된다? 농지법 명백한 위반이잖아요. 그 농사 지었다는 증빙 다 청문회 때 만약에 농사 진짜 지었으면은 왜 청문회에서 밝히겠다라고 합니까? 지금 밝히지. 지금 밝혀야죠. 네, 저는 역대급 첫 내각의 조각에 있어서 농지법을 위반한 후보자가 벌써 정은경, 한성숙, 구윤철, 그다음에 정동영. 더 나올 수도 있죠. 여기만 해도 4분이잖아요. 네. 그건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재산 등록하기 때문에 배우자가 하는 거 모를 수도 없어요. 네. 배우자가 샀어도 본인도 같이 의사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공직자는 재산 등록하는데 농지가 뻔히 들어오는데 모릅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그런 면에서 지나치게 최초 눈높이를 너무 낮게 잡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렇게 돼버리면은 인사검증 할 필요가 없어. 왜 돈 들여가지고 인사청문회 합니까? 그럴 이유가 없죠. 맞습니다. 서류를 좀 제대로 좀 내고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장시간 네. 나오셔서 감사드리고 네. 자, 또 다음 주 그러니까 28일 날 18일이죠? 18일 날 또 법무부 장관 청문회 때 또 활약을 기대하겠습니다. 네. 또 조만간 또 한번 합방의 기회를 또 한번 기대하겠습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구독자 좀 많이 늘려주십시오. 네.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파이팅. 파이팅.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지금까지 주진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